네. 안녕하세요, 소닉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2018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폭스바겐 티구안이 나오자마자 그냥 진짜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제가 도저히 지금 사이드미러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이 차 시승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간에 이 폭스바겐 티구안 시승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라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깨끗한 음질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잔진동, 특히 이런 시멘트 길에서의 잔진동을 봤을 때 일단 스티어링 휠로 진동이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멘트 길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인데도 어느 정도의 그 진동이 스티어링 휠로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부 소음 같은 경우에는 파사트 GT와 비교를 해보면 파사트 GT보다 폭스바겐 티구안의 외부 소음이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고, 그 주행을 이렇게 직선으로 할 때 지금 승차감을 보면 승차감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를 사이즈를 이제 좀 중형급으로 넓혀놨기 때문에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좀 별로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했었는데 차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할 때는 사실 되게 겁나요.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들어갈 때는 그 차가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선을 하나만 변경을 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그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차선을 한 번에 막 두 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히 롤링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한 50km 정도 되는 속도인데, 뒤에 차 없습니다. 50km 정도 되는 속도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을 때 뒤에가 미끄러지듯이 겨우 따라오는 느낌이 나요. 아싸리 그냥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SUV인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뭐 나쁘진 않다, 뭐 방지턱 넘을 때도 승차감 괜찮네, 요런 느낌이 나는데, 차선을 확 바꾼다, 앞에 갑자기 뭐 물건이 떨어졌다, 아니면 확 누가 들어왔다, 그래서 차선을 확 바꿀 때는 롤링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멀미가 나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이런 논점보다는 운전하는 사람이 좀 불안해요. 그리고 저속에서 엔진 소리는 좀 리얼하게 들리는 편이에요. 엔진 소리가 나는 디젤 차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정도로, RPM을 제가 한 2000 정도를 사용을 할 때는 엔진 소리가 나는 디젤이야 라고 들려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티구안의 이 헤드라이트는 그래도 야간 주행에 한 120km, 속도 120km까지는 국도 같은 데서도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될 만한 그런 정도의 밝기이고요. 그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할 때 헤드라이트가 바로바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처음 타보신 분들은 이 성능에 되게 놀라실 건데, 폭스바겐이 이런 부품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링 라이트가 켜지는 부분하고 이 헤드라이트가 나의 조향 방향에 따라서 이 앞에를 밝혀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스티어링 휠을 이 정도 속도에서 할 때는 차가 굉장히 이렇게 흔들려서 여러 명 타고 아니면은 뭐 아이 태우고 옆에 이제 여자분 태우고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100% 욕먹을 정도로 차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가다가 제동을 이렇게 좀 심하게 하면 가방하고 핸드폰하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잡고 한번 급제동을 해보면 지금 밤늦은 시간에 이 국도에는 차가 없습니다. 60km 속도에서 제동을 한번, 와우, 우와, 이 제동 상당히 좋네요. 제동이 상당히 좋은데
앞뒤 브레이크의 밸런스로 봤을 때는 이 승객이 앞으로 많이 쏠려요. 브레이크를 급제동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좀 쏠리는 느낌. 그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사이즈의 자동차로 봤을 때 BMW X3 같은 경우에는 급제동을 하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차가 멈추는 느낌이라고 치면, 폭스바겐 티구안은 이렇게 앞으로 몸이 쏠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런 차이는 브레이크의 밸런스 차이이기 때문에 노면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도, 노면이 좋건 안 좋건 스티어링 휠로는 그 진동이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는데 내 몸이 느끼는 주행하면서의 진동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중을 보면 정차하자마자 시동이 꺼지는데 제가 그 기능을 껐거든요. 정차 중에는 진동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야간 주행을 할 때나 아니면 아까 전에 그 고속도로 탔을 때나 주간 주행을 할 때나 노면 소음이나 외부 소음은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오르막길인데 이 차량이 출력이 높은 차량이 아니에요. 기존이랑 엔진이 똑같은 스펙 정도 수준인데 코너링은 은근히 괜찮고요. 이 롤링이 심한 거를 생각을 하면 코너링은 굉장히 괜찮고, 가속이 지금 정도 오르막에 힘이 딸리거나 그런 느낌은 오히려 없고요. 속도가 더 이제 높아질 만한 그런 수준까지 갑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 소리가 막 그 되게 막 그 오래된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고요. 그래도 폭스바겐의 TDI 엔진은 상당히 정숙한 편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방지턱 같은 게 나오거나 갑자기 속도를 많이 줄인 다음에 다시 급가속을 할 때 이렇게 반응이 좀 늦어요. 이 DSG 미션이 예전부터 급제동을 해서 2단에서 급가속을 하면 2단에 가 있을 때 급가속을 하면 갑자기 1단으로 가면서 RPM이 치솟아요. 그러면서 차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이 머물러 있다가 확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차선을 어디를 인터체인지 같은 데서 진입을 했는데 앞에 차가 있어서 급제동을 했다가 뒤에서 빵빵대서 급가속을 딱 했다, 그러면 그 머무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를 줄인 후에 다시 이제 급가속, 이게 상당히 딜레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차가 아예 없는 도로니까 급제동을 했다가 급가속을 하면 밟고 있는데 이제 차가 이제 좀 나가는 그런 반응이 좀 느린 느낌. 코너링을 좀 세게 하면 몸에 힘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조금 힘들고, 여기 모래길. ABS 브레이크는 상당히 좋네요. ABS 브레이크는 상당히 좋아요. 모래길에서 막 두두두두두 하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자 헤드라이트가 바로바로 따라오고 있고, 이게 출력이 부족한 차량이라는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주행을 할 때는, 근데 우회전을 막 이렇게 하고 그 차선을 지금 어차피 차가 없는 길에서 방향지시는 다 켜고 하는데, 좌회전을 막 이렇게 하고 우회전을 막 그렇게 해도 차가 SUV가 무게중심이 위에 높이 있다 보니까 그 롤링이 심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정도로 한 손으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민첩성 부분에서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크루즈 컨트롤은 내리막길에서 그 차가 탄력을 받아서 속도가 막 올라가는 거를 제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내리막길에서도 잘 속도를 제어를 하고 있고요. 차선을 얼만큼 잘 잡는지 한번 요 코너 커브길에서 보면 되게 잘 잡아요.
레인 어시스트 스티어링 휠을 직접 조작하십시오라고 경고등이 똥 하고 켜지면서 이게 자동으로 해제가 돼서 그렇지 상당히 잘 잡아요. 반자율주행 기능도 이 정도면. 근데 이 시승차가 이게 계속 오른쪽 쏠림이 좀 있네요. 오른쪽 쏠림이 좀 있는데 이 똥 경고등이 있을 때 살짝 만져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기능도 볼보 정도로 좋진 않은데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면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도 저거 뭐지? 접지가 좀 안 좋네. 이렇게 코너 돌면서 확 밟아버리니까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곳. 이거 완전 그 시골의 비포장길 수준, 그 시멘트 막 되게 성의 없이 포장해 놓은 그런 길을 이렇게 딱 와 보면 여기 강아지가 깜짝 놀래. 이게 밤에 이런 무서운데 왜 이렇게 튀어나오지? 어쨌든 방금도 제동 성능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이렇게 대충 성의 없이 시멘트 포장을 해놓은 데를 막 달려도 막 가도 어차피 SUV니까 괜찮다 싶을 정도로 잔진동에 대한 데미지는 별로 안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오토소닉스 채널에 SUV 스페셜로 완전 각 브랜드의 SUV를 시리즈별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BMW의 X3하고 이 폭스바겐 티구안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X3가 더 묵직한 느낌이 나고요. 티구안은 그보단 조금 가벼운 느낌. 그래서인지 이 차가 엔진 스펙이 막 되게 좋은 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데도 주행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고요. 회전 반경을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유턴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얘가 막 이쪽으로 막 밀어요. 원래 차들이 이래나? 이게 밟으면 밟을수록 엄청 미네. 특이하네요. 요거는 특이합니다. 서자마자 시동이 꺼집니다. 이거를 오프를 하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어서 정차 중에 이렇게 발을 떼도 차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티구안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넓어진 그런 기분이에요. 전 컵홀더를 보면 얘도 여기가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일반 물컵 사이즈로 봤을 때는 가운데는 작은 컵, 중간 컵, 그리고 큰 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큰 컵에 1.5까지는 들어가진 않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도어 포켓에 워낙 큰 사이즈까지 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폭스바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부분은 그대로 나와지고요. 여기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컵홀더, 간단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납 공간이 뒷좌석 등판에 붙어 있어서 이런 거는 참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죽은 이게 쿠션이 꽤 푹신푹신해요. 꽤 푹신푹신하고 이 센터 콘솔도 이런 식으로 안에 플라스틱 컵홀더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이 있는 부분, 외적인 가죽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푹신푹신해서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이 왼손, 왼팔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여기도 끈이 이쪽이랑
같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여기는 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좀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질감이고, 도어 트림이랑 비슷한 재질인데 재밌는 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안 좋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것도 기술이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체결이 나쁘지가 않고, 여기 이제 조명 장치 이런, 일단 폭스바겐은 지난번에 파사트 GT도 그렇고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천장 질감은 나쁘지가 않아요. 요새 이제 벤츠나 BMW나 이런 아우디나 이런 차들도 폭스바겐이랑 비교했을 때 천장 재질이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비닐도 다 뜯지 않은 신차예요, 신차. 이 헤드레스트가 끈이 여기 나와 있네요. 헤드레스트가 여기까지 나와요. 이 정도까지는 헤드레스트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평상시 들어갔을 때보다 두 칸 높였을 때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제가 키가 187입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앉았을 때 헤드레스트를 머리를 대고도 공간이 남는 정도로 헤드레스트 높이가 높고, 여기 그 끈이 하나 달려 있어요. 끈이 달려 있어서 뒷좌석 시트를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접을 수가 있는데 꽤나 평평하게 접을 수가 있고, 트렁크랑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짐을 싣기도 좋은데, 근데 접은 다음에 힘들어. 요 끈을 잡아당기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끝에 부분은 끈인데 그 중간에 뭔가 이 좀 딱딱한 플라스틱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요 끈 부분은 마음에 들지가 않고, 이게 지금 이 각도는 왜 해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앉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단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몇 단계는 빼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런 거 되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엄청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이 C필러에서 D필러 넘어가는 부분도 창문이 꽤 커서 앉아있는 사람이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좋다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후진을 하거나 이럴 때 뒤에를 봤을 때도 시야가 좋다는 거고, 그냥 기존 폭스바겐 티구안보다 어느 정도 개선은 됐는데 딱 그냥 상상하시는, 생각하시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12V 시가잭, 그리고 USB, 이 부분은 에어컨 온도를 조절을 하고 열선 시트를 켤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도 3존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 ISO 픽스를 바로 꽂을 수 있게 아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꽂고 사용하고 빼고 넣고 뭐 이런 거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여기
뒤에 휠하우스 있는 부분의 플라스틱은 굉장히 그냥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낮은 등급의 플라스틱 느낌. 여기도 근데 앞좌석 도어 트림의 윗부분 질감하고 뒷좌석 도어 트림 윗부분 질감이 달라요. 원래 그랬어요, 폭스바겐이. 앞좌석만 보고 차를 선택을 했다가 뒤에 탄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더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도어 트림이 이게 사실 그런 질감에 비해서 굉장히 묵직하고요.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질감이 그냥 그런데 기스가 나거나, 그러니까 상처가 나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라서 오히려 괜찮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이 밖에 햇빛에 있어 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그 햇빛이 좀 뜨겁게 실내로 유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덮개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낮에 한번 시승을 할 때 열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봐야겠는데, 질감은 괜찮습니다. 뒷좌석은 요런 재밌는 부분이 사실 좀 눈에 띄어요. 이게 사실 진짜 이렇게 좀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도 이런 걸 넣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분명히 한 번은 써먹거든요, 요런 게. 그리고 가죽이 이게 인조 가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이 시트가 등받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 재질하고 옆부분 재질이 달라요. 여기 보면은 봉제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여기 엉덩이 닿는 데는 가죽이고, 여기 끝에는 인조 가죽, 여기는 가죽, 옆에는 헝겊, 이런 식으로 그 재질이 섞여 있어서 원가를 잘 줄이면서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기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여기는 가죽이 들어가고 머리 잘 썼죠. 그리고 그 시트가 폭이 되게 좁은데도 그냥 일반 성인 남자 앉아있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고, 시트벨트를 해보면 착석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에 보면 옷걸이가 하나 있어서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쓴 모습. 그리고 가운데 차서 센터 터널은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 소음을 잡는 것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 터널이 이런데 발로 해봤는데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방음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철판에 완벽하게 밀착이 돼야 방음 효과가 훨씬 좋은 겁니다. 가운데도 공간이 나쁘진 않아요. 당연히 머리는 달 수밖에 없는데, 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좁은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여기 안에 쪽에도 그 발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탔을 때 안에 뭐가 걸리긴 걸리는데, 뭐 누가 이렇게 앞에 타서 그냥 더 이상 누가 타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발을 막 이렇게 펴버리면 이 정도까지 제가 앉은 키를 내릴 정도로 밑에 공간이 꽤 괜찮아요. 뒷좌석은 기존 티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라는 모델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그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기본 베이스가 이 정도로 깔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옆에 있는 수납 공간,
네, 폭스바겐 티구안 시승을 마쳤습니다. 시승을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저의 그 평가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국내 판매 대수는 예전처럼 아주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잘하면 이 차가 단일 차종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수입차 판매 순위 5위 안에는 항상 있을 수도 있을 만큼 폭스바겐 티구안의 가격대에서 경쟁할 만한 수입차 모델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용하면서 조작하는 느낌이라던가 뒷좌석 공간이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넓어진 편이고, 방석도 그 기존 모델보다 좀 넓은 편이라서 뒷좌석 공간으로 봤을 때는 경쟁 브랜드 모델의 중형급 SU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즈가 커졌고요. 앞좌석에서 봤을 때도 이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앞좌석의 도어 트림 상부, 그리고 여기 그 인조 가죽 마감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느낌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뒷좌석에 탔을 때 이 만져지는 느낌이라던가 운전을 조작하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엔진 출력이 높지도 않은데도 경쾌함을 준다는 것 자체가 밸런스가 확실히 좋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가격대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차량의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나 요런 SUV에서 티구안보다 이제 그 차들이랑 경쟁을 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폭스바겐 티구안 옵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옵션이 부족하지만 주행 질감이나 이 독일차만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티구안은 수입 브랜드의 다른 경쟁 모델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 차는 무조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스바겐 차 키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고, 근데 이게 이거 진짜 제가 한 2003년, 5년인가? 그쯤에 아우디가 키가 이런 식으로 딱 누르면 튀어나왔어가지고 요거 액세서리 제가 인터넷 쇼핑몰로 사갖고 국산차 그 키 막 녹여갖고 붙여서 장착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키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는. 근데 여기 키 구멍은 없어요. 키 구멍 없이 이 차는 그냥 이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버튼으로 걸면 시동이 걸리니까, 그리고 문을 잠그거나 열 때만 이 버튼을 조작을 하고, 무게감은 아우디 키보다는 가볍고요. 그래도 그 디자인이 괜찮아서 폭스바겐 마크도 되게 이쁘게 돼 있고, 키는 괜찮네요. 차 키는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 열쇠고리를 걸 수도 있고, 앞좌석에서는 이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컵홀더랑 여기 열쇠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어 포켓도 상당히 공간이 괜찮고요. 안전벨트, 시트벨트 높낮이 조절도 되고, B필러에 있는 이 에어백 써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아래도 플라스틱인데, 그 낮은 등급의 플라스틱인 건 맞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렇게 막 낮은 등급이다라는 느낌을 받진 않아요. 이 개별 부품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이 맵등을 이렇게 만지는데 잡소리 안 나는 차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필러가 기존 그 폭스바겐 티구안은 좀 상당히 넓었거든요. 근데 이 A필러를 이렇게 딱딱 꺾어놔가지고 전방 시야에서 제가 이 차를 주행하면서 A필러의 시야가 가린다는 느낌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스티어링 휠도 꽤 많이 앞으로 나오고, 계기판은 이제 그냥 아날로그입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고, 여기 도어 캐치, 그러니까 문 여는 이 손잡이가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윈도우 스위치는 기존의 폭스바겐과 별 차이가 없고, 트렁크는 아마 열고선 여는 건 전동으로 열리고, 지금
트렁크 닫는 거는 저기 그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밖에 나와서 해야 되나? 안 닫히네요. 천장 재질은 그래도 괜찮고, 이렇게 부분 누르면 A 필러 쪽하고 B 필러 쪽하고 유격은 조금 발생이 되고요. 제 눈에는 그 A 필러가 이렇게 각도가 딱딱딱딱 돼 있는데 그 각도 꺾인 부분이 살짝 루프 위로 튀어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내 이 인테리어는 기존 티구안을 제가 기억을 보듬어 보면 기어 노브나 이런 게 좀 시트보다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었던 느낌이 나는데, 티구안은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시트에 착석을 해갖고 요런 밑에 쪽만 이렇게 보면 SUV 치고는 이 전반적으로 이게 되게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어요. 키가 좀 큰 사람은 아주 편하게 타고요. 키가 중간 정도인 사람은 조금만 적응하면 되는데, 시트를 막 이렇게 낮춰서 타는 사람은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대시보드에 다 가리기 때문에. 의자가 어느 정도 앞좌석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 소리로 봤을 때 이 정도 올라오고 있죠? 안 끝나요.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시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앉을 수 있다고 치면 시야가 괜찮아요. 시야가 괜찮고, 제가 편하게 앉을 때는 지금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옵니다. 더 내려가요. 여기까지 이 정도로 앞좌석 시트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 평균 정도 수준에 있는 여자나 남자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아줌마나 아저씨나 학생이나 뭐 어느 누가 타도 폭스바겐 티구안은 적응하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렇게 한 천장에서 한 요 정도 공간으로 볼 때는 본네트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근데 폭스바겐 차들이 이게 그 끝에 부분, 앞에 부분이 꺾여져 있어가지고 커브 돌 때 골목길에서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시트도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그냥 앞뒤 뭐 등받이 높이 뭐 요 정도밖에 없는데도 착석감이 나쁘지가 않고 몸도 꽤 잘 잡아줘요. 그 폭스바겐이 진짜 재밌는 게 누구나 아무나 타서 쉽게 적응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 컨셉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그 국산차의 산타페나 소렌토나 이런 국산 SUV를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폭스바겐 티구안 독일차 감성을 그래도 느껴보고자 이 수입차를 선택을 할 것이냐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 수도권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신 분들은 중립 주차를 해갖고 차를 막 밀어서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차는 중립 주차 안 돼요. 파킹에서 중립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시동을 걸고 중립에 놓고 시동을 꺼고 문을 잠그고 뭐 셀렉터 레버를 파킹 위치로 놓으세요. 문이 잠기질 않습니다. 파킹에 놓고 중립 주차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 이 차를 볼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중립 주차가 안 됩니다. 뭐 차에 진짜 짐도 없고 뭐 훔쳐갈 것도 없다고 해도 중립에 놨는데 문을 잠그지 않고 그 집에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찝찝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해진 게,
중립에 놓고 문이 안 잠겼을 때 차가 밀릴까요? 시동을 걸고 중립, 파킹 브레이크 풀고 시동을 끄고 다행히 차는 밀립니다. 네, 밀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조립 완성도는 원래 폭스바겐 차들이 센터 콘솔에서 잡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가 이 차도 여기 그 앞에 부분은 안 움직이는데 이 뒷부분은 좀 움직여서, 근데 웃긴 게 잡소리는 안 나네요. 이렇게 막 눌러보면 오, 그래도 조립이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어. 조립 완성도 괜찮습니다. 완성도 괜찮고, 제가 주행을 아까 하면서 보니까 발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봤을 때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왼발 부분이 아까 주행하면서도 제가 하다 말았는데, 페달에 발을 놓고 왼쪽에 발을 놓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얹혀 있으면 오른쪽이 이렇게 앞으로 더 나와 있어요. 페달 있는 데가 나와서 결국 이렇게 살짝 휘는 느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쭉 가면 스티어링 휠 위치는 정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정중앙에 있고, 전방에 앉았을 때 시야도 괜찮고,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광각 미러가 기본이고, 룸 미러가 꼭 싸제, 이렇게 좀 테두리 없는 싸제 붙여놓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고, 후진을 하려고 이렇게 뭐 뒤를 볼 때도 C필러 쪽에 유리가 꽤 크게 열려 있어서 시야가 괜찮고, 이 가격대에 충분하고도 남을 차량입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폭스바겐이 이 할인을 또 해주니까 구매자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조건에 구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은 새벽 1시 반이 됐네요.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에 이제 다양한 리뷰를 제가 올려도 사용자 입장에서 이 차를 시승할 때 나는 느낌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뭐 배경음악 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로 이제 토론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실제 사용자가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